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정권의 한번정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맨 먼저 인요한 의원실로 전화가 걸려와서 윤 대통령을 10월 26일 날 서거시킨다, 이런 테러 위협 정보가 날라들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전화가 온 거죠. 그래서 경찰에서 수사에 나섰는데 요 관련 내용을 자세하게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번 시간에는요, 경기도 지역화폐 이 운영사인 코나아이, 한두 달 전에 저도 이제 당시 조선일보 단독 보도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께 보도해 드린 바 있는데, 야, 이렇게 큰 비리 덩어리가 여태까지 제대로 수사가 안 됐다고 하는 점도 이원석 검찰총장 체제 허점이 아닌가, 이런 의혹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재명 하면요, 이재명 하면은 지금 이제 그 대장동은 이제 부패, 그러니까 부패인데 이 토지를 이용해서, 땅을 이용해서 하는 부패가 되겠고요. 그리고 경기도 코나의 부패는 땅 이런 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 건축이와 관련된 그런 부패가 아니고요. 왜냐하면 대장동, 우이대, 정다동 전부 부패, 이 땅을 가지고서 건물을 지어서 건축, 뭐 호텔이 됐든 아파트가 됐든 이런 부패의 구조로 되어 있는데, 경기도 이게는 이제 성남시장 때 해먹던 그런 이 구조고요. 그 수법이고, 그다음에 경기도지사 할 때는 이제 해먹을 만큼 이제 성남시장 때 해먹었으니까 이제 돈 쪽으로 옮겨가요. 돈 놓고 돈 먹는 겁니다. 그래서 코나아이라고 하는 아주 망해가는 회사를 가지고 경기도에서 발행하는 지역화폐를 발행해서 요거를 운영해갖고 수익금을 얻게 하는, 그래서 망하는 적자 기업을 갖다가 수백억의 흑자를 올리는 기업으로 바꾸는 건, 요게 이제 또 하나의 새로운 수법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이재명이 이런 부패 카르텔 중에서 항상 빠짐이 없이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 여성입니다. 여성. 자, 성남시장 할 때 여성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경기도지사 할 때도 여성이 여러 명 되죠. 성남시장 할 때부터 데리고 간 배소연,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국회까지 가 있는 김현지, 이유가 어떻든 절차가 어떻든 과정이 어떻든 관계가 어떻든 간에 항상 여자가 따라다녀요. 그러면 지역화폐 운영회사인 코나아이의 경우에도 또 여성이 하나 지금 나와 있네요. 제가 그래서 요거를 지금 몇 시간에 걸쳐서 관련 자료를 그냥 몇 년 거를 쫙 찾아봤어요. 자, 그랬더니 요 여성 이름이요, 지금 이제 신승훈, 그러니까 한 40살 먹은 여성인데, 요 여성도 성남시에서 데리고 있었어요. 성남시에서 데리고 있었는데 경기도지사로 가면서 코나아이 회사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런 의혹이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이재명.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사법당국에서 걸리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전면 부인하면서 묵비권 행사예요. 요게, 그리고 이제 재판에 넘어가, 그러면 이제 위증을 압박해. 요게 이제 이재명의 그야말로 단군 이래 최대의 비리 범죄 구조, 이 머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코나아이와 관련된 비리 의혹을 집중적으로 캐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이재명이가 말이죠, 아이 무슨 뭐 대만해 가지고 난리를 쳐, 그냥 쉐시하면 되잖아. 한마디로 이건 친중 정도가 아니라요, 복중 정도라고 해야죠. 종중. 예. 왜 그랬나 했더니 요 코나아이의 이런 기술들도 말하자면 중국으로 넘어간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검찰에서 최근에 말이죠, 지난 8월 달에 코나아이 본사를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원석이가 막판에 이걸 한 건데, 코나아이에 대한 검찰의 수사 동향, 요게 이제 매우 큰, 왜냐면요, 이 지역화폐 운영 금액이 한 3조에서 4조까지 잤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 수익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게 망했던 회사를 갖다가 살려준 장본인이 누굽니까? 이 이재명이잖아요.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뭔가 거래가 됐죠. 뭔가. 그래서 항상 뇌물죄 하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법을 아는 사람들이 당연히 다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 같이 이제 일반 국민들은 뇌물죄 하면 눈에 이제 오가는 돈이 있어야만 뇌물죄로 알잖아요. 그런데 돈이 오가지 않아도 뇌물을 주기로 약속을 받아도 뇌물죄가 성립하는 게 법의 기본 원칙으로 돼 있어요. 이 법에 그렇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이재명이 그러잖아요. 나는 돈 1원 한 푼 안 받았다고 하잖아요.
항상 얘기가 내가 돈 1원 한 푼 받았나? 하나도 안 받았잖아. 예, 딱 요걸로 무죄를 증명하는데 이게 일반 대중들이 돈이 안 받았다면 그럼 뇌물 아니네. 이렇게 딱 되지 않습니까? 노노 그게 아니에요. 돈이 오가지 않아도 뇌물을 말로 약속만 해도 이게 뇌물죄가 성립되는 겁니다. 그래서 코나 아이도 그런 게 아니냐. 그래서 이 코나 아이에 대한 의혹은 제일 처음에 이제 발단은 지난 대선 때 우리 국민의힘,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우파 시민단체, 고소고발을 많이 하죠. 아주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자유대한호국단, 여기에서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는데 그동안에 경찰에서 검찰의 보안수사 지시에도 불구하고 2번씩이나 보안 조사를 했는데 이재명 말하자면 그런 특혜성 이런 게 없다. 이렇게 결론을 냈는데 노노 아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이 별도로 독자적으로 지금 수사를 재개하고 있다. 이런 보도의 말씀,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감사원에서도 이걸 털었어요. 감사원에서 한번 털었더니 감사를 했더니 말이죠. 문제가 있는 것이 드러난 사실이 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이러한 이 압축된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고 자세한 내용을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우선적으로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제 윤 대통령에 대한 일종의 테러 위협이 되겠는데 아주 섬찟한 테러입니다. 10월 26일 날 서거할 것이다. 그러니 단단히 경호 조치를 취하라. 이러한 테러 위협 전화가요. 어디로 왔느냐? 이게 어디 뭐 SNS 올라오고 뭐 자기네들끼리 전화한 게 아니라 인요한 의원실로 왔어요. 인요한 의원실. 언제 왔느냐? 바로 오늘 오후 5시 5분경에 왔습니다. 그러면 인요한 의원실에서는 어떻게 처리했느냐? 요거를 경호처에 주고 그리고 112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는요. 이 범죄성 여부를 갖다가 즉각적으로 판단하고 수사에 착수하겠다. 이러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세한 것은 뭐 아직 지금 전혀 이게 일단 이제 전화가 왔으니까 발신자 추적을 해야 되겠죠. 발신자 추적을 하면은 이제 바로 이제 수사에 본격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되는데요. 문제는 뭐냐? 요거를 갖다가 그 별도의 하나하나 단순한 이런 테러 위협 지금까지는 이제 하나하나가 다 끊어져 있는 테러 위협이잖아요. 그런데 요거는요 민주당 지지자의 누가 전화를 걸어왔겠느냐? 그러면 뭐 우선 뭐 넓게 본다면 우선 정신병자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뭐 흔히 얘기하는 대로 술 먹고 하는 얘기가 있을 수 있고 장난으로 하는 얘기가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반응을 타진하기 위해서 경찰과 정부 당국의 반응을 타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진짜 테러 위협 의도를 가지면서 반응을 타진하려고 하는 전화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건 조직적인 배후 세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요 개인별 그냥 단순한 개인의 이런 테러 위협이다 이거예요. 자, 지금까지 이제 윤 대통령에 대한 테러 위협은 되게 이런 유형을 띄워온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러니까 이제 배후 세력이 나타났다거나 아니면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아주 의도적으로 뭐 트럼프 테러하듯이 그런 위협은 지금까지는 없는 걸로 제가 기억이 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시기적으로 볼 때는 조직적인 배후 세력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윤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이제 뭐 잊어버릴 만하면 한 번씩은 테러 위협이 있었는데 요번 거는 시기적으로 볼 때 왜 제가 조직적인 배후 세력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냐면 지금 민주당발 윤 대통령에 대한 압박의 수위 그리고 압박의 강도 그리고 이제 압박의 범위 이런 것은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아마도 단군 이래 대한민국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 이 정도로 야당이 그야말로 직접적으로 이 윤 대통령의 탄핵까지 거론하는 것은 물론 박근혜 대통령 때 있었지만은 지금 이제 윤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보다도 더 아무것도 박근혜 대통령도 탄핵 분명한 사유가 없는데도 막말로 여론재판했다 이런 평가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윤 대통령 정책 방향으로 보나 지금 정책의 흐름으로 보나 지금 제대로 문재인과 망가뜨리는 정부를 국가를 살리려고 하는데 여기에 테러 위협까지 가했다. 그런 것은 지금 야당이 한 게 뭡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특검, 윤석열에 대해서는 탄핵. 노골적으로 지금 이재명이가 탄핵을 선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건 이제 별도로 제가 이런 게 군주 그러니까 이제 군주 민수 이렇게 지금 내장의 사자성어를 써올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별도로 또 방송해 드리겠는데 그런 것처럼 이제 대놓고 탄핵 준비 연대까지 발족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계엄령 가지고도 안 돼. 탄핵 준비연대에서 탄핵까지 하려고 하는데 이 탄핵은요 검사 탄핵도 지금 헌재에서 지금 다 기각되는데 근거도 없이 뭘 탄핵해요.
이거는 애들끼리 싸울 때 내가 너 탄핵할 거야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예,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말이 안 된다는 걸 저희들이 모르겠느냐. 거의 변호사들이 얼마나 많은데 다 알아요. 아는데 왜 그러냐. 이게 다 정부를 그만큼 혼돈 속에 빠뜨려갖고 지지율을 떨어뜨려서 이재명이가 2026년도 지방선거, 2027년도 대선에서 이길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려고 그런 흐름을 가겠다. 이게 윤 대통령 지지율이 자꾸 빠지잖아요. 요걸 노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어서 자, 김민석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김민석이가 지금 우리 여권에서 지금 이재명이를 정치타로 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매우 심각한 가짜뉴스 세력들이 지금 되고 있는데 이런 게 사실 반국가 세력이요. 왜? 윤 대통령은 헌법같이 자유민주를 지키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반헌법주의자들이 지금 찐병들 사이에 어마하게 많잖아요. 그래서 계엄령, 탄핵론, 테러론 여기에 대응 또는 그 연장선상에서 이런 음모를 꾸미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국민들 가운데서 윤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니까 부정 세력이 많잖아요. 부정 세력한테 기름을 붓는 겁니다. 뽐뿌질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네가 탄핵하는 데 좋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는 반드시 배후 세력이 있어요. 배후 세력을 캐야 되고 그리고 요 테러 위협 전환 거론인가는 단순한 개인이 아닐 가능성이 다른 때에 비해서 좀 많다. 제가 뭐 아무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단정할 수 없지만은 토론을 해보면 예, 이번에는 배후 세력이 있을 수 있는 민주당 당원이라든가 아니면 민주당과 연계된 세력 또 이재명이가 또 거짓말 의증하라고 이걸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또 상부에 쓸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해서 경찰이 수사를 본격화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시간에는 이제 코로나와 이게 뭐 제가 아까 한 두어 시간 동안 기사를 갖다가 뭐 수십 개 쫙 봤어요.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봤더니 굉장히 이게 복잡한데요. 단순하게 핵심만 여러분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왜냐하면 이거 복잡하면 더 복잡해져요. 그래서 우선요. 자료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이제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아주 뭐 이해가 쉽지 않을까. 자, 그런 측면에서 자료 화면 네, 한번 제가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게 어느 정도나 이런 회사냐 이걸 보시면 알잖아요. 지금 이제 이 재무제표 주요 재무 항목이 되겠는데요. 자, 우선요 위에 자산, 부채, 자본, 순자산 이걸 이제 보실 필요도 물론 있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제 2018년도에 부채가 565억 원. 그게 이제 부채가 자꾸 늘어나요. 2021년도까지 5천 이게 이제 2000 그러니까 20년대는 5,800억. 그다음에 2021년도는 9,190억 정도로 부채가 늘어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요. 지금 이제 손익계산서를 보실 필요가 있어요. 손익계산서를 보시면 2018년도에는 지금 이제 순이익 마이너스입니다. 순이익이 마이너스 490억. 그 다음에 2019년도는 마이너스 60억. 그러니까 돈이 적자가 이렇게 나오죠. 순이익이 마이너스는 얘기는 적자잖아요. 그것이 2020년도부터 플러스로 올라가요. 왜냐? 2019년도에 우선 사업자로 선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사업자로 선정되니까 지역화폐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수익 구조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다 보니까 이게 늘어나요. 그래서 2020년도에는 190억, 2021년도에는 515억. 이렇게 대규모로 수익이 늘어나는 구조로 바뀌어요. 예.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수백억대 적자 기업이 수백억대 흑자 기업으로 바뀐다. 그 이유는 뭐냐? 지역화폐 운영사로 결정이 되니까. 예. 그러면 지역화폐로 운영이 결정되는데 그 결정 과정, 결정 내용, 요거는 경기관, 이거를 갖다가 요구하니까 깔 수 없다. 거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리가 있으니까 거부하는 거죠. 이 얘기는 대장동 우이대 이런 거 정자동 할 때 다 뭡니까? 미리 사업자를 우이대는 뭐 호반 것으로 다 정해놓고 그리고 대장동 화천대로 정해놓고 공모하는 거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 이런 점을 이제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온누리 상품권을 갖다 했는데 이 회수율이 경기도 전국 91.6인데요. 경기도가 65.7밖에 되지 않습니다. 강원도, 울산, 서울, 충북 자 이걸 보십시오. 65.7 어마어마하게 낮잖아요. 충남, 충북 100%가 넘어요. 대구도 100%가 넘어요. 인천도 100%가 넘습니다. 광주도 100%가 넘어요.
자, 그래서 요거를 보면은요. 지금 굉장히 낮은 수준에 있는 거예요. 66.5, 65.7%. 왜 이 누적 횟수 이렇게 나오냐? 나머지는 그럼 어디로 가느냐? 요게 자금 세탁으로 갔다는 겁니다. 자금 세탁. 자금 세탁에서 요 돈이 어디로 빠졌는지 요게 이제 자금 세탁하면은 이재명이 뇌물 주기도 좋잖아요. 예. 이런 그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그리고 기술이 지금 이제 지역화폐를 구입한 후에 중개에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위안하고 그러니까 이제 경기도에서 돈 빼돌리는 게 이제 그만큼 작고 그래서 위안화로 교환하는 자금을 세탁해갖고 자 그래서 중국인이 상품권을 가지고 한국에 입국해서 요 상품권으로 현물을 구입하고 그리고 현물을 다시 현금으로 다시 판매해서 자금 사택을 완료한다. 요런 지금 구도까지 지금 나와 있는 거가 되겠습니다. 자, 요게 그래서 이제 중국까지 연계됐다. 그리고 또 이 기술이 일부 중국으로 유출될 수 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조선일보에서 이게 2021년도 12월 7일 날 보도한 내용입니다. 경기 지역 화폐 업체, 이게 코나이잖아요. 여기에서 이사로 근무하고 있는데 요 이 사람이 지역 화폐와 무슨 관계성이 있어서 갔다. 그러면 그 의혹이 덜 제기될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이게 대선 한참 때예요. 이 사람이 바로 신모 씨가 누구냐면 신승운 씨입니다. 신승운. 예, 40대 초반의 여성으로 돼 있는데 이 사람이 말이죠. 이 사람이 지금 이제 이 시 용역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성남시에서 7급 상당의 임기직 공무원으로 있다가 이벤트 업체를 차립니다. 이벤트 업체를 차리면서 3년간에 걸쳐서요. 어마어마한 한 5억여 원의 그 용역을 받아내요. 얼마나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요 5억 원이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몰아준 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여기도 그렇게 들러서 있습니까? 이 후보와 인연이 있는 인사가 코나이 이사로 근무해요. 이 후보와 인연 있는 인사가 누구냐면 신승운이라고 하는 신승원이라고 하는 여성으로 되어 있어요. 마술사를 하다가 느닷없이 코나이로 가는데 갈 때는 이 부장급으로 갑니다. 근데 한 1년 반 만에 이사로 승진해요. 야, 그런데 이제 요거를 갖다 이제 언론에서 묻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예. 요 여성이 바로 요 여성입니다. 요 여성. 예. 요 여성.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예. 자, 이 여성이요. 요거 보십시오. 성남시에서 만난 이게 어마어마하게 이 용역을 다 받아내요. 자기가 이벤트 업체를 차려갖고 별도로. 그래서 총 34회에 걸쳐서 34건을 그런 게 수의 계약을 하는 겁니다. 수의 계약. 입찰이 아니라 수의 계약을 해서 5억 6,200 예, 그렇죠. 5억 6,214만 5,870원. 요 용역을 따는 거예요. 요 용역을. 이게 그러면 보통 사이겠느냐? 예, 보통 사이겠느냐?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자, 왜? 아니 뭐 보통 사이에서도 저렇게 용역 받을 수 있죠. 당연히. 왜 그 모든 걸 다 흑색으로 볼 필요는 없지만은 요 관계는 흑색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왜? 아니 마술사인 사람을 갖다가 지역 화폐를 운영하는 화폐하고 화자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그런 회사에다가 부장으로 취업을 시키고 1년 반 만에 또 이사로 승진시키고 누가 있으니까 그러겠어요. 뒤에 이재명이가 있으니까 이재명이 아니 무슨 말인가 다 할 거 아니에요. 코나이. 그 아까 얘기했잖아요. 코나이가 말이죠. 운영사로 결정이 됐는데 그센 농협도 제껴을 해요. 신한은행, 신한금융 쪽도 제껴버려요. 그 무명의 지역업체 다 망해가는 회사가. 이거 정치인이 봐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당시 정치인 누구예요? 경기도 지역화폐 누가 관리하는데 누가 정책 운영하고 집행하는데 이거 이재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의혹이 안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의혹이 안 생길 수가 없어. 그래서 지난 8월 달에 코나의 본사를 검찰에서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했다. 예. 그러면 어느 정도의 자금 규모를 코나이가 운영하기에 이렇게 날리냐. 지금 이게 이제 지역화폐 이게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아주 정말 머리는 아주 천재 중에 천재를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도 그러잖아요. 재난지원금 25조를 왜 이렇게 목매느냐. 재난지원금 25만 원을 이게 지금 예산으로 따지면 뭐 13조에서 15조 간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전국에 퍼지는 전국적으로 지역화폐를 준다는 건데 그래서 지역화폐 법으로 딱 되어 있잖아요. 이름도. 왜 지역화폐 이렇게 매몰되느냐. 다른 데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장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운영사는 따로 정하니까 영향을 못 미치지만은 경기도의 경우에는요.
요 지금 코나이가 내년도까지, 왜냐하면 3개년 용역 계약으로 돼 있다는 겁니다. 예, 내년도. 그래서 내년도 2022년도 초에 이게 계약을 맺어갖고 2025년도 5월 5일까지 운영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 협약 MOU를 맺은 게. 그러니까 경기도 지역 앞에 코나 아이한테는 지금 어마어마한 돈이 또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목매서 대난지원금은 전부 지역 화폐로 주는 요 작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감사원에서 최근에 이제 감사를 해봤더니 2019년에서 2021년까지 운영한 지금 운영 수익에서 한 26억 정도의 부정 수익을 얻은 거예요. 어떻게? 자기 자사 주식을 지도한다든가 아니면 채권에 투자든가 이래서 26억 원을 수익을 얻었어요. 26억 원 누구 때문에 받은 거예요? 이거 다 이재명 때문에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혼자 꿀꺽하겠습니까? 누군가하고 나눠서 꿀꺽하려고 달려들겠죠. 예, 이런 의혹. 그러니까 지역화폐라고 하는 개념을 이용해갖고 몰아주는 거. 자격도 없는 업체에다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업체에다가 또 이 운영사로 정해준 거. 거기에 이제 사람을 갖다 집어넣는 거. 지사람. 이 사람 중에 하나가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여성 40대. 그 다음에 또 경찰도 집어넣어요. 경찰. 저희 북경에서 경찰했던 박병구 아주 고위 경찰인데 경무관. 요 사람을 갖다가 경기 진흥 상권 경기시장진흥원장 그 시장진흥원 거기에 고위 인사로 집어넣는 겁니다. 왜? 경기시장진흥원이 거기가 코나이를 관리하는 그 경기도 공기업이에요. 거기다 갖다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나이가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경기도에서 이렇게 하는지 이런 의혹이 있는 거예요. 요거를 갖다가 지금 김동연이가 감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감싸지 말라 이런 입장의 지금 성명을 지금 김은혜 의원이 지금 성명을 내놓기까지 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이 비리 의혹이 지금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검찰에서요 별도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결과를 내놓도록 우리가 또 모니터를 좀 철저히 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모든 언론에서요, 집중적으로 이 코로나에 관련해서 이 횡령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이 횡령 의혹과 관련해서 김은혜가 이 경기도에서 이 자료를 하나 받았어요. 자료를 받아가지고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나이하고 2022년도부터 3년간 재계약을 했고, 내년까지 지금 유지할 계획이다. 예, 그런데 작년에 코나이는 우리 경기도에서 발행된 4조 3천억 그리고 내년에는 3조 7천억 정도의 화폐 운영권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김은혜가 밝히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 때 특혜 의혹이 있었던 이 코나이인데 이거를 김동연까지도 이 바통을 이어받아갖고 비용하고 있는데 이게 말이나 되는 거냐? 의혹을 밝혀라.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주장을 하고 있고 예, 그리고 소상공인과 어려운 도민에게 가야 할 돈을 갖다가 코나이가 자기 주머니에 채워 넣었음에도 경기도가 감사원 감사 결과까지 무시하면서 3조 700억 규모의 지역화폐 운영을 닥치 맡기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다. 이렇게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올 1월 실시된 감사원 감사에는 코나이의 선수금 횡령 의혹도 밝혀졌고 도민 충전금하고 지자체 예산으로 조성된 연평균 2,261억 원 가량의 선수금을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또는 채권 투자를 하는 불법으로 운영한 정황이 밝혀졌고 해당 공무원 징계 처분 그리고 운영 수익에 대한 환원 방안 강구를 통보받았는데 통보받았다. 그러면서 좀 이와 관련해서 검찰 수사도 진행 중이다. 제가 쭉 설명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김은혜는요. 코나이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지역화폐 운영 대행사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도민을 아나무인으로 여기는 방증이다. 이렇게 지금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이제 이 경기도 이 김동연이도 뭔가 수상해요. 이거를 왜 감싸고 돕니까? 말로는 2025년도까지 운영하게 협약에 되어 있어서 어쩔 수 없다라고 하지만은요. 여기 이제 그 조항에 따르면요. 그 MOU 이 협약서에 따르면 문제가 있을 경우에 민원과 사회적으로 어떤 사건 사고에 연계되어 있으면 언제든지 해약할 수 있다. 이런 규정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김동연이가 그대로 감싸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규정이 되어 있느냐? 코나이가
이 합의를 이행함에 있어서 다수의 민원을 일으키거나 또 각종 사건 사고에 연루되어서 협약 이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또는 회계부정과 같은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런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김동연이가 이거를 감싸고 있어요. 이것도 수상하다. 이렇게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코나이가 말이죠. 이재명과 유착 관계가 어느 정도 됐는지 검찰에서 속도를 내서 수사를 해야 되겠고, 그리고 중국과 연관성, 자금 세탁, 또 기술 유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대로 수사해야 될 것이 아닌가. 자, 그래서 요게 또 다른 코나이 게이트, 이재명 게이트로 지금 비화될 소지는 굉장히 많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 이제 강제 수사 결과를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데, 이제 심우정 검찰총장 이건 뭐 제대로 수사를 하겠죠. 이혼세가 떠났으니까 이제 일단 우리가 신뢰를 하고 보는데, 자, 그래도 여론의 압박을 강하게 가해서 이건 국회에서 이번 국감 중에 말이죠. 우리 국민의힘에서 코나의 의혹을 집중적으로 따져야 될 것이 아닌가. 예, 그래서 이재명이가 이제 땅 가지고 부패한 이런 게 있다면 이제는 돈 가지고 부패한 혐의를 또다시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이런 말하자면 이제 과제를 지금 우리 국민에서 가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국민의힘이 과연 그러한 능력과 의사를 제대로 가지고 있는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